1966년 병호생 말띠는 늘 앞장서야 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번 내디딘 길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성정으로 가정에서는 중심이 되었고 사회에서는 의지가 되는 존재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엔 강해 보였어도 속으로는 수없이 흔들리고 망설였던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씩씩했지만 외로움과 부담을 홀로 삼켜야 했던 지난 세월은 말띠에게 조용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주의 병호일주는 본래 태양처럼 밝고 외향적인 기운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책임의 무게도 큽니다. 특히 오화는 타인을 비추는 역할을 많이 하기에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흐름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웃는 시간보다 나를 위해 진심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댓글이 매우 많아 모든 분께 빠르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부터 차례로 정성껏 사주를 봐드리고 있으니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의사표현을 남겨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관심에 늘 감사드리며 좋은 기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띠의 말년운은 빠르고 뜨거운 흐름보다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내면의 깊이를 기반으로 한 조화와 평온의 기운으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충분히 달려오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시기이며 내면의 만족감이 외부의 인정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사주적으로도 말띠는 2025년부터 기운의 축이 전환되며 내면의 중심을 잡고 재정과 인간관계에서 안정을 꾀할 수 있는 흐름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먼저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편한가? 이 선택이 나를 살리는가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면서 삶을 재구성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수많은 바람과 흔들림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버텨낸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단단합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운의 흐름이 들어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1966년 병호생 말띠는 본래 병화의 정열적인 에너지를 지녔습니다. 병화는 태양에 비유되는 천간으로 늘 앞장서며 환경을 밝히고 주변을 이끄는 역할을 자처해 왔습니다. 이런 기운을 타고난 말띠는 현실에서도 진취적이고 속도감 있는 선택을 해왔으며 다소 무리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추진해온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2025년 갑진년은 그러한 흐름에 제동이 걸리는 시기로 전반적인 기운이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시점입니다. 갑목은 시작을 의미하고 진토는 변화를 품고 있으나 올해는 수기와 토기의 영향력이 강해 병화의 본기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에너지가 예전처럼 강하게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 방식대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진토는 습한 기운을 지녔고 수기는 병화를 꺼뜨리는 기운이라 너무 빠른 결정이나 무리한 확장은 재물적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오히려 침착하게 속도를 늦추고 한 걸음 뒤에서 관망하는 자세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내가 중심을 잡고 있는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결정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화는 워낙 외부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성질이 강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상황에 쉽게 휩쓸릴 수 있지만 올해는 오히려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복이 됩니다. 움직임은 줄이고 시선은 넓히며 중심을 잡는 것이 말년 운을 위한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말띠는 항상 앞서 달려왔기에 잠시 멈춘다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을 위한 준비입니다. 과거의 속도와 에너지로는 갈 수 없는 길이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으며 이제는 얼마나 멀리 가느냐보다 얼마나 현명하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도 화의 기운이 억제되는 해에는 내면의 수령과 정리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큰 복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당장의 성과보다 장기적인 안정을 바라보는 안목이 요구되는 지금 무리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조용히 바탕을 다지고 주변을 정돈하는 자세가 말년의 평안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병화의 성질은 한 번의 실패로 꺼지는 불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더 강해지는 태양의 기운에 가깝습니다. 병화는 경험을 통해 성숙해지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실전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얻은 교훈이야말로 가장 깊고 단단한 자산이 됩니다. 1966년생 병호생 말띠에게 2025년은 과거의 선택과 결과들을 되짚어보는 시기이며 그 중에서도 실패나 실수로 여겨졌던 경험들이 새로운 기회의 단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갑진년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틀을 짜기 좋은 시기로 진토는 오행상 저장과 전환의 의미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말띠가 과거의 어떤 결정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거나 혹은 시기를 잘못 타서 좋은 기회를 놓쳤다면 올해는 그와 비슷한 구조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리 그 경험 덕분에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실패는 이제 실수가 아닌 실력으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이나 재물과 관련된 흐름에서 이 같은 기운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과거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혹은 누구에게 속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를 본 기억이 있다면 그때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이 지금의 선택에 힘을 실어줍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고 반대로 그 구조를 잘 이용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틈새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복귀의 힘이 강조되는 해입니다. 실패를 덮으려 하기보다 왜 그랬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를 차분히 되돌아보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병화는 단점이 뚜렷한 대신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힘이 강합니다. 고집이 세 보일 수 있으나 깨달음 이후에는 누구보다 유연하게 전략을 바꾸는 유연성도 병화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나의 방식이 어디까지 유효한지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방향을 전환하는 유연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결국 말띠에게 2025년은 과거의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는 해입니다. 실패 자체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거울 삼아 더 나은 길을 찾는 능력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남들은 겁내는 구조 속에서도 한 번 겪은 경험 덕분에 차분하게 해법을 찾는 말띠의 노련함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아픈 선택도 있었고 후회스러운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장면이 결국은 올 한 해를 위한 밑그림이었습니다.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그 경험들을 잘 정리하여 다가오는 기회를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말년의 재물운과 인생운은 한층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병화는 불의 기운 중에서도 따뜻하고 활달한 태양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밝고 활기찬 인상을 주며 주변의 생기를 불어넣는 존재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는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거리감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병화가 외부 활동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쉬운 구조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바쁘게 살아온 66년생 말띠에게는 오히려 가장 소중한 가족과의 유대가 느슨해졌던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갑진년은 병화의 입장에서 볼 때 외부보다는 내부, 관계보다는 정서의 흐름에 더 주목해야 하는 해입니다. 특히 진토는 조용한 회복과 안정적인 뿌리를 의미하며 물의 기운이 강한 간목과 함께 들어올 때는 감정적인 소통이 가장 큰 에너지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말띠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가까운 가족, 특히 부모나 자녀 혹은 형제자매와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것이 올해 운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말띠는 활동성도 강하고 독립심도 강해 때로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책임감에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때론 자신을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5년은 이런 고립감을 극복하고 감정의 통로를 열어야 할 해입니다. 특히 이미 어른이 된 자녀와의 대화 혹은 오랜 시간 연락이 뜸했던 가족과의 식사 한 끼가 예상보다 더 큰 울림과 정서적 안정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작고 사소한 연결이 곧 운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운의 흐름이 단순히 외부 조건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정서적 중심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병화는 타고난 따뜻함과 포용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 기운을 집안으로, 가족에게로 다시 돌릴 때 흐트러졌던 삶의 균형이 맞춰지며 외부에서의 문제도 자연스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정서적 안정은 곧 재물운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면 마음이 맑아지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어 선택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는 말년의 금전운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주며 의외의 재정적 도움이나 귀인이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띠에게 2025년은 내 곁의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간 무심히 지나쳤던 전화 한 통,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 혹은 고마운 마음을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은 맑아지고 복은 그 관계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말년의 복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늘 곁에 있던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연결에서 비롯됩니다. 병화는 기본적으로 확장성과 외향성을 지닌 기운입니다. 해가 비추듯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 관심사도 다양하고 추진력도 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2025년 갑진년은 병화의 이 같은 성향을 잠시 조절하고 줄이고 정리하는 힘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운세에서는 지키는 힘이 복의 핵심이 됩니다. 올해는 수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로 병화에게는 자칫 과열되거나 소모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러한 기운 아래에서는 무언가를 새롭게 버리기보다는 기존의 흐름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말띠는 평소 자신이 쓸모 있다고 여긴 것들 혹은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쌓아둔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미련에 대해 냉정한 선택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단지 물건이나 공간의 정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소비 패턴, 수익이 없는 인간관계, 오랜 시간 유지되었지만 실익이 없는 금융상품 등도 모두 정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언젠가는이라는 기대감에 유지해왔던 일이나 재정 구조가 있다면 이제는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병화가 재물운을 키우는 방식은 분산이 아니라 집중에 가깝습니다. 또한 병화는 외부의 자극에 예민하고 주변의 조언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특히 투자나 소비에 있어 누가 좋다더라는 말에 기대는 순간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2025년은 재물운이 얕게 흘러가기에 무리한 확장보다 수성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수성은 단순히 버티기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주에서 중년 이후의 재물운은 버는 것보다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병호생은 말띠 중에서도 추진력은 뛰어나지만 계획적인 저축이나 분산된 자산 정리에 약한 편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수입보다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소소한 낭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작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출이 장기적으로는 큰 손실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통한 금전 흐름의 재정비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안정감과 함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남길지에 대한 선택이 곧 운의 흐름을 결정짓게 되고 그 선택이 명료해질수록 뜻밖의 금전적 행운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이는 사주의 흐름이 잘 정리된 경우 뜻하지 않은 귀인의 등장이나 행운의 기회가 뒤따르는 원리와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2025년의 말띠는 더 벌기보다는 덜 쓰고 더 갖기보다는 잘 나누며 더 쌓기보다는 명확히 정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남은 말년의 재물운이 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운을 키우는 열쇠가 됩니다. 금전뿐 아니라 삶 전반의 에너지를 정돈하는 이 시기야말로 말띠에게는 가장 값진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병화의 기질을 타고난 말띠는 밝고 당당한 기운을 지녔습니다. 불처럼 눈에 띄는 성향 덕분에 늘 주목받는 위치에 있었고 사회 속에서 인정과 평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실제로 병화는 외부의 기대에 부응할수록 동력이 생기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방향을 조율하는 유연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갑진년의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외부의 시선보다 자기 내면의 확신이 훨씬 더 중요한 해로 삶의 중심을 밖이 아닌 안쪽으로 옮기는 것이 운의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갑진년은 간지상 수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고 토의 영향도 함께 도드라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불의 기운을 억제하거나 위축시키기 쉬운데 이는 곧 병화의 외향적인 에너지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으로도 풀이됩니다. 이전까지는 바깥에서 인정받고 성과를 내는 것이 말띠에게 당연한 흐름이었다면 올해는 그 흐름이 잠시 느려지거나 외부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은 흔들리기 쉽고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핵심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신뢰하는가에 있습니다. 사주 구조상 병화는 내면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볼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기운입니다. 아무리 외부 평가가 저조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확신은 단순한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져진 깊은 내공에서 비롯된 안정감이어야 합니다. 또한 병화는 원래 다방면에서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기질이 강하지만 2025년은 모든 방면의 에너지를 나누기보다는 스스로 진심을 느끼는 영역, 꾸준히 쌓아온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의 인정보다는 내가 얼마나 나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당장의 성과보다 장기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기반이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조용하지만 끈기 있는 축적이 오히려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자세 역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특히 말띠는 본래 경쟁심이 강하고 또래나 주변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민감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의 흐름상 올해는 그런 비교가 오히려 자존감을 해치고 운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속도, 내 방식으로 묵묵히 가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가장 잘 빛나게 만드는 길입니다. 결국 2025년은 보여주기 위한 삶에서 스스로에게 떳떳한 삶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믿고 가는 것. 그것이 병호생 말띠에게 말년 운을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더라도 마음이 평온하고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이 시간들이 훗날 가장 값진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2025년 병호생 말띠에게는 의외의 복이 뜻밖의 자리에서 열릴 수 있는 해입니다. 특히 돈이 되는 것이 꼭 거창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쌓아온 소소한 재능과 일상 속 능력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주상 병화는 본래 따뜻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지닌 불의 기운으로 사람들과의 소통, 표현, 창조적인 분야에 적성이 맞는 타입입니다.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자연스럽게 이어갈수록 그 자체가 복의 통로가 됩니다. 갑진년은 수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병화에게는 도전보다는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해입니다. 수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에너지이며 병화와 상충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올해는 억지로 무언가를 버리거나 성과를 내려는 움직임보다는 그동안 해오던 것들 속에서 수익의 싹을 발견하는 흐름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 돈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그것이 본업이 아니더라도 예상 외의 부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화는 본디 표현의 에너지를 타고난 기운입니다. 감정을 담아 전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상대방의 상황에 맞는 위로와 조언을 건넬 줄 아는 기질은 많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소중한 재능입니다. 말띠는 이런 기운에 속도감과 추진력을 더해 활동성이 높고 주변에 활기를 불어넣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거나 취미로 했던 활동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반응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금전적인 보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병화는 내면의 따뜻함과 재치를 겸비한 기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재능이 드러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작은 클래스, 강의, 컨설팅, 블로그 운영, 콘텐츠 제작 같은 방식으로 수익화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흐름입니다. 특히 올해는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활동이 오히려 더 좋은 수익으로 돌아오는 기이한 운의 흐름이 작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좋아서 하던 것에서 복이 들어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재능이나 경험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글씨를 잘 쓴다거나 말을 잘 한다거나 주변 정리에 소질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재능이 되고 기회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 누군가와 연결되고 작은 수익이 따라오는 순간들이 올해에는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2025년은 병호생 말띠에게 있어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지만 나다운 것에서 복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억지로 계획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들, 우연히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한 일들 속에서 뜻밖의 금전적 보상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목하지 않았던 자신만의 작은 능력을 다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해. 그것이 바로 올해 말띠가 말년의 복을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2025년 병호생 말띠에게 자연과의 연결은 단순한 힐링을 넘어 삶의 중심을 바로잡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말띠는 본래 병화의 기운을 타고나 활달하고 바깥 활동에 익숙한 편이며 고정된 공간에 오래 머무는 것보다 유동성과 움직임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말띠에게 올해 갑진년의 진토는 흙의 기운을 강조하며 자연으로부터 기운을 되찾고 내면의 흐름을 안정시켜야 할 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병화에게 토는 재성을 의미하기에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이 회복될수록 금전적 흐름도 개선되는 상생 구조가 열립니다. 흙의 기운이 강해지는 해에는 자연과 가까이 할수록 기운이 맑아집니다. 병화는 정적인 환경에 장기간 머물면 기운이 탁해지고 마음이 가라앉는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면 햇볕을 쬐고 흙을 밟고 바람을 맞으며 자연의 순환에 몸을 맡길 때 기운이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특히 산책, 원예, 농작물 재배, 텃밭 가꾸기 같은 활동은 단순히 건강에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사주의 흐름상 말띠의 운을 되살리는 기운 순환의 핵심 통로로 작용합니다. 자연과의 연결은 단지 신체적인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자연 속에서는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의 파동이 줄어들며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직관과 통찰력이 되살아납니다. 병화는 기본적으로 상황 판단 능력이 빠르고 감이 좋은 편이지만 올해는 외부 자극보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더 명확한 결정력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선 자연 속 고요함을 활용한 명상이나 걷기 명상 등도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은 자칫하면 조용한 흐름 때문에 무료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해입니다. 그러나 자연과의 연결은 그 무료함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말띠는 원래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활동의 형태를 바꿔 자연 안에서의 활동으로 전환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더라도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 앞 작은 화분을 돌보는 행위만으로도 기운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작지만 꾸준한 자연 접촉이 병화의 흐름을 맑게 하고 전반적인 삶의 리듬을 안정시켜줍니다. 또한 사주상 병화가 금전과 관련된 재성을 만날 때 흙의 정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재물이 흘러들어옵니다. 흙이 탁하면 불은 꺼지고 흙이 맑으면 불은 따뜻한 빛으로 타오릅니다. 이처럼 자연을 통한 정서적, 정신적 정화는 단순한 감정 조절을 넘어 실제 재물운에도 영향을 주는 구조를 만듭니다. 한 해의 운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의 안정은 환경에서 기인하므로 자연은 말띠에게 말년의 복을 설계하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결국 2025년은 병호생 말띠가 외부의 변화보다 내면의 순환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며 그 순환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자연은 말없이 많은 것을 말해주며 그 속에서 잃었던 기운을 되찾고 흐트러졌던 생각을 정리하며 다시 중심을 잡게 됩니다. 올해의 진정한 복은 화려한 곳이 아닌 평범한 자연 속에 숨어 있으며 그것을 찾는 자에게는 말년의 기운이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66년생 말띠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리듬입니다. 병화는 원래 에너지가 크고 활동성이 강한 기운을 지녔기에 젊은 시절에는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잘 버티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병화의 기운은 안정된 환경에서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며 지나치게 들쑥날쑥한 흐름은 오히려 기운을 소모시키고 금전운의 기초마저 흔들 수 있습니다. 말띠가 삶의 리듬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체력 관리 때문이 아니라 운 전체의 흐름을 조율하기 위한 근본적 조치입니다. 말띠는 달리는 말의 상징답게 정지보다 전진에 익숙한 띠입니다. 하지만 2025년 갑진년은 흑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속도를 늦추고 중심을 잡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일상 속 루틴의 안정성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며 규칙적인 식사와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는 삶이 기운의 근본을 보존해 줍니다. 말띠의 기질상 변화가 없는 삶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지루함 속에 숨겨진 흐름이야말로 말년의 복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근육이 됩니다. 재물은 역시 리듬과 연결됩니다. 병화는 감에 의존해 한 번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예측 가능한 소비 구조와 안정적인 수익 흐름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과 지출의 주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금전의 흐름을 들쑥날쑥하지 않게 관리하는 습관은 말년의 재정적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사주에서 말하는 재성의 뿌리를 단단히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고르게 유지되는 생활 패턴이 돈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감정적 리듬 또한 중요합니다. 말띠는 외부 평가에 민감한 편이며 때때로 스스로를 몰아붙이거나 자책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내면의 리듬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외부 운을 안정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명상이나 조용한 독서, 글쓰기 같은 정적인 활동이 도움이 되며 누군가와 굳이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스스로에게 허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내외부의 리듬이 고르게 흐를 때 말띠의 말년 복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삶은 결국 습관의 총합이고 운은 그 습관이 쌓여 만든 구조물입니다. 말띠가 이제껏 달려오며 모아온 경험과 성과는 이 리듬 위에서야 비로소 안정된 형태로 꽃피울 수 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쌓아갈 때 말년의 운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복된 방향으로 열리게 됩니다. 무리한 도전보다 꾸준한 안정이야말로 병호생 말띠가 2025년 이후에 반드시 지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평온한 일상이야말로 장기적인 재물복과 건강복을 담는 가장 큰 그릇이 되어줄 것입니다.